당신의 역해 취향은 어떤가요? 얀데레, 츤데레, 메가데레 등등 애니 속엔 수많은 유형들의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만 오늘 볼 캐릭터는 모든 데레를 합친 상태에서 데레만 빼면 되는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센조가하라 히타기입니다. 한정. 센조가하라 히타기, 이름이 무려 8글자인 탓에 처음엔 외우기 어려웠던 캐릭터였습니다. 괴물 이야기 첫 챕터부터 등장하여 후반까지도 꾸준히 등장하는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얼굴 마담 중 한 명이죠. 프로필을 보면 기본적인 정보는 나와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우는 사이토 치와라는 분으로 페이트의 클로에 폰 아인츠벨은 단갈로파 시리즈의 아사히나 아오이, 마마마의 아케미 호무라 등등 성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죠. 코요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히타이가 먼저 코요미에게 고백 후 공식적으로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노가타리 시리즈에 있는 대부분의 히로인들은 관련 괴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이유로 괴이와 연관이 된 후 코요미를 만나 어느정도 사건을 해결해주고 거의 모든 히로인들은 아라라기 하렘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죠.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 해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나데코의 경우는 완전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타기가 관련된 괴이는 오모시카니로 개의 형상을 한 무게 관련 신입니다. 평범했던 소녀인 히타이가 괴이에 엮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히타기는 어렸을 때부터 심히 약한 몸이었어. 90% 이상은 살아남기 힘든 의사도 포기한 병에 걸리고 말았고 딸의 건강을 기원했던 어머니는 사이비에 의존하며 돈을 바치게 돼. 근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히타기의 수술은 대성공을 하여 건강해졌고 몸이 나은 히타기는 중학생이 되면서 성적도 좋아지고 육상부의 에이스로도 활동을 하니 어머니는 사이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지. 히타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사이비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결국 정화라는 명목으로 사이비 종교의 간부가 히타기를 겁탈하는 걸 허락하고 말아. 간부가 겁탈하기 직전에 히타기는 근처에 있던 스파이크로 간부를 후려쳤고 간부는 물러나지만 종교 쪽에선 어머니에게 큰 페널티를 주었어. 덕분에 히타기네 가족은 파탄을 면치 못했지. 원래는 꽤나 잘 나갔던 집안이지만 합의 이혼, 큰 빚더미 등등 제대로 무너졌고 히타기는 저항을 안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오무시카니에게 전부 떠넘겨버려. 그 대가라고 해야 될까? 이 이후 히타기의 몸무게는 50kg 가 아닌 5kg이 되었고 입는 옷조차 무겁게 느껴져 육상 또한 포기하게 되었지. 학교에선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체육 수업을 계속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타기의 문제를 몰랐는데 어느 날 지각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계단에서 떨어져 낙하하던 히타기를 우연히 계단을 오르던 코요미가 받아내게 되는데 분명 사람 한 명이 떨어지는데 뭔가 엄청나게 가벼운 거야. 이 사고 때문에 히타기는 비밀을 하나 들킨 거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아까 히타기의 몸무게는 5kg이라 했잖아. 근데 저 계단에서 5kg짜리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사람이 받아내기엔 무리가 아닐까? 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건 물건이 작으면 맞는 말일 거야. 아무튼 우연히 비밀을 들켜버린 히타기는 코요미에게 커터칼과 스테이플을 들고 협박을 하러 가. 하필 둘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라서 찾기도 쉬웠다나봐. 코요미는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과 동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히타기는 입에 스테이플을 찍어버리고 가버려. 하지만 코요미는 흡혈귀 잔재가 남아있기에 그 정도 상처는 순식간에 나았지. 처음엔 믿지 못했던 히타기도 코요미의 능력을 보고선 믿어보기로 해. 그렇게 오시노 메메가 사는 폐건물에 함께 가서 히타기의 문제를 풀기로 하지. 오모시카니는 결국 신이기 때문에 빌면 들어주는 원리야. 이 일은 코요미가 히타기의 은인이 된 순간이며 연인이 될 발판이기도 하죠. 히타기는 코요미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고 예시로 애인이 갖고 싶다면 생긴다며 코요미에게 고백을 유도했지만 눈치 더럽게 없는 코요미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히타이가 먼저 돌직구로 고백을 하게 됐답니다. 다른 배경으론 코요미가 학교에서 츠바사와 너무 가까이 있고 이상형이기도 하니까 이걸 의식했다고도 합니다. 코요미가 애인을 바라지도 않았던 건 아마 흡혈귀 특성 때문에 일반인과는 엮이기 싫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히타기가 츠바사에게 이길 수 있는 건 딱히 거의 없었지만 코요미를 가져간 것에 1승 99패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히타기는 과거 때문에 성격이 보통 뒤틀려 있는 게 아닌지라 코요미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 감금입니다. 히타기는 몸이 안 좋을 시절 도와주겠다고 나선 여러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이키 데이슈. 카이키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히타기가 도움을 요청해서 카이키는 진짜 도와주려곤 했습니다. 다만 목적은 같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히타기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죠. 어머니가 있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어머니와 떼어놓기 위해 사기도 치고 빠져들었던 사이비 종교를 사기로 말아먹게 만들었는데 사이비 잔당들이 만든 또 다른 종교에 어머니가 다시 빠져들어 결과적으로는 해결은커녕 이혼만 시킨 꼴이 됐답니다. 도움을 준다기에 히타기의 첫사랑이기도 했지만 집안을 말아먹게 했으며 구해주지도 않았기에 단독으로 살해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싫어했답니다. 가짜 이야기에서 코요미가 카이키를 봤다고 하자마자 히타기는 코요미의 뒤통수를 20번 넘게 후려치면서 납치 및 감금을 해버립니다. 저렇게 많이 때린 이유는 흡혈귀 특성 때문에 하도 제압이 안 돼서라고. 아무튼 그 정도로 카이키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카이키의 말로는 히타기를 겁탈하려 했던 사이비 간부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둘은 진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사실 서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히타기는 본인이 힘들 때 구해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했을 거라고 하며 본인을 구해준 사람은 코요미이니 코요미가 첫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 오늘 밤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전에는 동정이라고 매도했던 히타기는 동정 드립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히타기는 갱생 전과 후로 나뉘는데 가짜 이야기 상하로 갈립니다. 갱생 전에는 수십 개가 넘는 학용품을 몸에 지니며 위협을 할 때 사용했고, 코요미와의 대화는 연인이라고 해도 독설과 매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설과 매도만큼 직설적인 애정 표현으로 코요미를 흔들죠.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3학년 때부터 코요미와 친해졌습니다. 다만 히타기는 1학년 때부터 천천히 몰락하는 코요미를 흐뭇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갱생 후엔 독설과 매도가 많이 줄어들고 가짜 이야기에서 카이키와의 문제를 해결한 후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나 중학교 때처럼 밝은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연기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이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신 거부는 용건 없이도 전화, 흡연 메일은 이모티콘을 넣은 문자, 독설은 귀여운 별명, 머리는 샤기컷으로 짧게 자르는 등 코요미조차 경악을 할 정도로 갱생이 됐습니다. 히타기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내는 의지와 행동력, 코요미가 여자라면 스루간의 할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간파하는 탐지력, 일반인 사이에선 질 것 같지 않은 도구 사용법과 몸놀림, 초반엔 여러가지 사건에 관여를 했지만 후반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라 웬만해선 코요미와 연애적 요소로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갱생을 했더라도 가끔 질투심에 불타 과거의 히타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괴짜 이야기에서 미래를 바꿨을 때도 히타기와는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마요에 관한 스토리가 바뀐 거라 그 전에 이어진 둘은 영향이 없는 거겠죠. 히타기의 갱생은 츠바사가 관리했는데요. 중간에 츠바사는 세계 여행을 떠났기에 성인에다가 츠바사의 관련도 없어지며 독설이 19금으로 변했답니다. 코요미와 시노부가 뱀신 나데코에게 죽지 않았던 것도 히타기 덕분입니다. 4달러급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빙의 이야기에선 발렌타인을 직접 만든 초콜릿을 먹여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직접적인 연출을 없어도 전화로 나오는 등 틈틈이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소끝 이야기에서 거울 세계가 등장하는데 코요미의 미련으로 만들어진 세계라 히타기에겐 미련이 없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코요미가 히타기에게 만족하는 상태며 지금의 히타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나름 로맨틱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둘이 23살로 나오는 매듭 이야기에선 히타기는 해외 회사에서 경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히타기가 먼저 코요미의 방에서 기다리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며 화해 후 다시 이어집니다. 무수비 모노가타리의 무수비는 매듭, 이걸로 둘이 결혼하나 했더니 진정으로 맺어지는 이야기랍니다. 참고로 히타기는 외국 경영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히타기를 중심으로 일본 지사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다고 해요. 학창시절 성적은 편차치 74, 우리나라 수능으로 따지면 상위 1%로 스카이에 지원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일상에선 시노부가 정실부인, 일상에선 히타기가 정실부인입니다. 히타기의 상징적인 물건은 스테이플러로 히타기가 불렀던 첫 오프닝 이름도 Stable. 칸바로 스루가는 상당한 변태로 등장하는데 칸바로에게 야한 걸 가르친 사람이 히타기입니다. 그 전에는 칸바로도 순수했다고. 히타기는 파덕콩 기질이 있어서 아버지 이불에서 자면 흥분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게 드립인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개에 성적 취향이 있다고 말한 걸 보아하니 칸바로 선배의 코요미 여친인 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센조가하라라는 이름은 일본 관광지인 니코 지역의 이름 중 하나이며 결혼하기 싫은 역해 투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초반에 성격이 심하게 꼬여있던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히타기 관련 괴인은 개는 영어로 Crap. 이고 영어로 괴팍한 사람의 성격을 Crappy. 라고 부릅니다. 작가 니시오 이시는 언어 유희로 글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쪽에선 유명하기에 이것도 의도한 것 같죠? 모노가타리 시리즈엔 유명한 작품 하나가 히타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건 나무 이상으로 오은종이었습니다.